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몇 가지 좀 가짜 뉴스들이 요새 떠돌고 있어가지고 뭐 이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 가짜 뉴스가 그냥 형식적인 뉴스는 다 빼고요, 이 형식적인 뉴스가 아닌 진짜 떠돌아 다니는 뉴스 중에 뭐 진짜 가짜 뭐 이런 걸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요번 시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되게 의외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로 호카 뉴스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호카 뉴스는 옛날부터 믿고 하라고 했지만 최근에 나왔던 또 몇 가지 기사 중에는 진실도 있어가지고 약간의 신뢰도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올라간 편이에요. 옛날엔 그냥 가짜 뉴스의 어그로성만 막 끌다가 요새는 조금은 덜 해지고 완화된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규 법적 뭐 승인 문서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베트남 파이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TNG 법률 사무소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이렇게 실제로 떠돌아다니는 이 내용, 뭐 파이 커뮤니티 해가지고 뭔가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발전에 전념하는 기업인 파이 네트워크가 TNG 법률 사무소에 베트남 대표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략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 움직임은 파이 네트워크의 강력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에서 비즈니스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승인 문서는 TNG 법률사무소의 베트남의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법원하고 제3자와의 협상에서 법적 절차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관련된 베트남의 법적 복잡성과 규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TNG 법률사무소는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의무도 있다. 여기는 파이 네트워크 베트남 운영에 관한 이런 규정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활동이 해당 법적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어쨌든 이런 걸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TNG 법무법인을 인가하기로 한 결정은 파이 네트워크의 다양한 면에서 이익을 주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직면을 해서 파이 네트워크 강력한 법적 보호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 TNG 법무법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존재는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파이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회사가 높은 법적 기준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뭐 즉 얘기해서 뭔가 그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있으면 이 TNG 여기서 뭔가 나서가지고 하겠다라는 TNG 법무법인에 대한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에 있다는데 베트남이 뭐 법률적인 뭔가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얘가 등판한 건 아닐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런 소식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인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TNG 법무법인을 인가하기로 한 결정,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법률 파트너를 통해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부담을 주지 않고 더 큰 확신을 갖고 확장, 혁신 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뭐 파이오니어 큐앙가이에 있는 노드파이 네트워크 본사를 방문했다라는 뉴스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뭐 노드가 쫙 깔려 있는 그런 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드파이 네트워크는 파이오니어에게 놀랍고 매혹적인 경험이었다. 쿠앙가이에 있는 미스터 타이브이가 이끄는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노드 운영을 운영하는 컴퓨터 팜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광경을 즉시 맞이했다. 노드파이 네트워크가 베트남의 암호화폐 생태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한 그런 그림을 제공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 파이 채굴의 주요 역할 외에도 노드파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보안, 트랜잭션 검증 및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안 보장에 중요한 책임을 진다. 자, 그래서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이 컴퓨터 농장의 운영이 베트남의 블록체인 생태계 성장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내용 다 베트남에 대한 기사라는 거 볼 수 있죠. 베트남에서 뭐 고소를 했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경찰 조사 착수 들어갔다. 그러더니 지금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더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도 이번 방문을 통해 노드파이 네트워크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를 통해 중소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에 보다 쉽게 액세스하여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 성장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죠. 다음 내용 보면은 이거는 요 근래에 떴던 내용인데, KLM 진료소 병원 실험실 테스트 서비스에 대해 파이코인 지불을 허용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 보면은 탄자니아 무안자에 위치한 개인 병원 KLM
이렇게 디스펜서리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결제를 수락하기로 해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그 트위터의 내용이죠. 미래에 향한 문을 열게 된다라고 돼 있고 KLM 디스펜서리가 환자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옵션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134159라고 나와 있는 31만 4,159달러겠죠. GCV인데 약간 오타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인데 GCV를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파이코인으로 100% 결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외관상 딱 볼 때는 그래도 외국은 좀 다른 거예요. 약간 외관상 볼 때는 병원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립병원이 파이코인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대가로 실험실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은 소식에서 스위스 민간은행인 뭐 이렇게 픽텍트, 그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코인 통합으로 힘을 쏟다라고 돼 있는데 파이코인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채굴이 가능한 기술을 활용한다. 파이코인을 채택하기로 한 픽텍트의 뭐 이런 결정은 파이텍트? 픽텍트가 맞겠죠. 픽텍트. 자, 암호화폐 공간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관심을 더욱 촉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생태계 보다 통합된 부분으로 크게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뭐 픽텍트의 파이코인 통합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은 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코인 상장과 성장과 가치 평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더 이상 고립된 현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서 유망한 단계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 픽텍트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보면 좋은데 이 픽텍트라는 거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픽텍에서 나와 있는데 픽텍 그룹은 스위스에 설립된 스위스 다국적 민간 은행 금융 서비스 회사라고 합니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은행은 스위스 최대 은행 중 하나다 해가지고 나와 있지만 실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랑 했다라는 파이코인을 채택했다라는 건데 뭐 이게 정말 맞다면 굉장히 빅 호재가 될 텐데 사실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나 명확한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그냥 없어 보인다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은 뭐 이런 데서 했다라고 하는데 픽텍 뭐 아무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스터리 풀기에서 일론 머스크의 파이 네트워크 참여라고 돼 있습니다. 3월 21일에 올라왔던 내용이고 실제 이런 사진이 떠돌고 있는데 자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파이 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논의는 온라인 포럼에서 소셜미디어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되었다. 머스크가 이전에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언급을 지적하므로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머스크와 파이 네트워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했죠. 파이하고 뭐 일론하고 옛날부터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일론은 최근은 아니고 과거에 보니까 파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테슬라 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휴대폰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프로젝트 뭐 파이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했었지만 그 파이가 진짜 실제로 이 파이 네트워크하고 동일하거나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일론 머스크 씨는 결국에는 도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도지코인만 현재 이렇게 보고 있고 민코인적으로 해서 떡상을 했던 이 도지코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그 뒷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씨가 뭡니까 트위터 우리가 X라는 거에 굉장한 무궁한 관심을 많이 갖기 무한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 역시 팔로워 숫자가 굉장히 많죠. 팔로워 숫자가 그래도 나름 330 몇만 명 이렇게 돼요. 332만 명인가 3만 명이잖아요. 333만 명? 뭐 이 정도 되는 거면은 이더리움 다음으로 그 다음에 암호화폐 순위에서는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안 갖진 않을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도지코인 뭐 다 좋은데요. 일론 머스크 씨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정말 애매하고 아마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찌 될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이번 시간은 뭔가 몇 가지 그런 가짜 뉴스 그리고 때론 진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실제로 파이코인 일론 머스크 씨가 언급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그리고 메인넷도 이루어지고 한다면 각종 기업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파이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론 머스크 씨도 바라보고 이제는 파이코인을 수용하는 그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